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개정 법령을 함께할 정상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출제 경향, 강의 소개, 관광진흥법 일부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관광사업 통칙이죠. 3장에서 11조를 제외한 내용을 할 거고요. 세 번째에는 3장에서 7장과 전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광법규는 전체적인 구성 이해 및 세부 암기가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지만 출제되는 유형이 유사한 과목인 만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용어와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항수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25문제 중에서 관광기본법 1문제고요. 관광진흥법에서 18문제에서 19문제가 출제되고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3문제가 출제됩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3문제 출제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합격자 점수가 68점이었거든요. 관광진흥법 이 18문제에서 19문제만 맞추셔도 70점이 넘습니다. 그럼 관광진흥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980년대 중반 경제 성장하고 국민 소득 증가로 국민 관광에 대한 욕구도 도출했던 시기죠.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이런 국제 행사로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1983년부터는 내국인의 국외 여행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제 관광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사업법은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1986년에 관광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은 본문 8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챕터별로 출제 경향을 살펴볼까요? 관광진흥법에서 18문제에서 19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각 장별로 살펴보면 2장 관광사업에서 74%, 무려 13문제 정도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광사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이용시설업, 카지노, 유원시설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관광지 등의 개발 9%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관광진흥인데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관광통계, 그리고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즉 여행 이용권이나 지역축제나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칙, 벌칙, 6장, 7장 보칙, 벌칙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수수료, 벌칙, 과태료 등이 여기 속합니다. 앞서 관광진흥법을 소개할 때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개정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법제처입니다. 법제처는 인터넷 검색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법령정보처 이렇게 나와 있죠. 주소하고요. 그럼 법제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 검색창이 있죠. 제가 관광진흥법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죠. 네, 관광진흥법은 근데 두 개죠. 여기서 예자를 보시면 하나는 예인데요. 요거 날짜를 잘 보세요. 날짜를 보시면 시행일이 언제냐면은 2020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래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는 2020년 6월 4일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19년 12월 3일과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되었다. 그래서 예자가 써 있는 거는 시행 예정 법령으로서 시행 일자가 아직 미도래된 법령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2020년 시험에서는 예자로 된 거를 적용을 안 하고 2020년 6월 4일 시행령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관광진흥법은 8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은 67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73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관광진흥법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20년 6월 2일과 6월 23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원하는 것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단 비교라고 있어요. 이 3단 비교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일 왼쪽에는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그 관련 있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서 보실 수 있고요. 법률의 적용 순서는 상위법 우선, 즉 법률이 가장 상위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총리나 장관 이렇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보통 법률과 시행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요. 시행 규칙은 행정적인 사항만 이제 있다. 만일 개정법령이 국법하고 배치가 될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릅니다. 언제? 부칙의 그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부칙의 이전법을 따른다 라고 서명이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전법을 언제까지 따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국법을 보시면은 개정 전 법률 및 개정된 법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개정이 됐고요. 정권은 2018년 12월 24일 날 개정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만일 12월 3일 개정된 거 다음 거를 보시려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을 보시면은 이전 거를 누르시면은 2018년 12월 24일께 이렇게 옮겨진다. 그럼 강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즉 법제처에서 개정 법령을 할 거고, 핵심 문제 풀이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에듀윌의 공수를 같이 하면서 이 에듀윌에 있는 부분,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빈출액급 법규 노트 있죠? 이 부분에서 내용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일부 내용은 이 본문에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적어 놨으니까 함께 보시면은 메모하시기가 편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개정법령 조금 전에 보셨죠? 법제처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이 글씨가 작을 수가 있어요. 다시 편집했는데도 작으니까 휴대폰에서 보시기보다는 좀 큰 화면으로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법제처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여기였고요. 세 번째는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시험 출제 경향을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이 부분도 교재의 페이지를 적어 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률 구성과 같이 관광진흥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조에서는 법의 목적이 있고요.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 조에서는 벌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2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의 제정 목적 및 정의인데요. 관광진흥법, 이거는 여건을 조성을 해서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해서 관광 사업을 육성을 하는 거죠.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을 개발을 하고 사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가꾸고 개발을 하고 마지막에 수확하고 확장하고, 관광진흥법이잖아요. 진흥, 번창하게 하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내용을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는 관광 여건 조성입니다. 관광 여건이라는 거는 관광객이 관광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이라든가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관광 편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관광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의 매력물 또는 목적물로서 관광 동기 유발이나 관광 활동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의 무형의 대상물이죠. 자연이나 문화, 사회, 산업, 위락 관광 시설로 구분을 하는데요. 관광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 보존하고 관광객의 이용 편의 시설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 개발 등이 있겠죠. 관광사업이란 영리 추구를 위하여 설립된 기업체의 경영활동입니다. 영리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추구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도하고 육성하는 이유로는 외화 획득도 있고요. 국가 홍보적인 민간 외교의 역할도 하고 국민 여가 활동의 증대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 통제 없이 자유방임을 한다면은 관광 발전에 역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서 규제와 통제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정의는 본 법률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정의 및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용어와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관광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관광 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해서, 그림에 있죠? 버스가 있지만 기차나 아니면은 비행기 다 되겠죠? 운송이나 숙박,
그리고 음식, 그 밖에 운동, 오락, 휴양, 여기서는 7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각 업종 내에서 다시 세분화되는데 이 업종별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관광사업자는 넘어갈게요. 기획여행이라는 거는 제가 별표를 좀 하나 할게요. 기획여행은 출제도 많이 되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대상을 보시면은 국외 여행을 하려는 여행자가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일정을 하고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및 숙박,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가 있죠. 이에 참가할 여행자를 어떻게 모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잘 보시고 통상적으로는 패키지 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획여행 신문 광고를 보시면은 화면을 한번 제가 잠깐 키워볼게요. 밑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총액 요금 표시 내용 해가지고 깨알같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은 뭐 여행사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주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획여행의 목적지, 일정,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숙박,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서비스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 서비스 내용에는 여행 목적지와 경유지, 그다음에 여행 기간 동안의 일정, 관광객이 투숙할 숙박시설의 등급이나 제공되는 식사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입니다.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휴양 콘도미니엄하고 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2종 종합휴양업입니다.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그 다음에 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2종 종합휴양업입니다. 회원 제도를 유래를 보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출자를 해가지고 숙박시설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시설을 건설을 하고 나서 원래 회원들끼리 공동으로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회원들만 이용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거를 확대한 개념이 다음에 나오는 개념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런 개념에서 회원 제도가 유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공유자는 단독 소유나 공동 소유의 형식으로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의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 이거죠. 회원하고 마찬가지죠. 휴양 콘도미니엄하고 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2종 종합 휴양업에 한정돼서 가능하고요. 공유자하고 회원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관광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 이거는 비슷하죠. 회원하고. 회원은 소유권이 있죠. 공유자는 소유권은 없다. 이용할 때 우선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관광지는 사진 보여드리는 거는 한옥 기와인데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죠. 2020년 3월 기준으로는 전국에 228개소가 있고요.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1개로 가장 많습니다. 관광단지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사진은 제주도 그 중문 관광단지의 주상절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3월 기준으로는 전국에 45개 소가 있고요.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4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하고요.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관광단지는 관광지보다 규모가 크고 관광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개발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관광지나 관광단지 보호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 운영,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 저기 도로 있죠? 도로나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전기, 통신실, 하수 처리장 등을 지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특구는 별표 하나 할게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촉진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건데요.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작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겁니다. 보통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의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의 명동이나 남대문,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대전 유성, 충남 아산 온천 등이 있고요. 2020년 5월 기준으로는 33개소가 있고요. 관광특구 관련 법령 개정은 세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이용권인데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입니다.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2014년 개정 때 포함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2011년 개정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관광진흥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관광 사업을 육성을 하는 거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법의 목적을 이해하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죠. 관광 단지에 대한 설명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죠.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이게 바로 관광단지. 그림의 아까 제주 중문이죠. 다음 보기도 마주 볼까요?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안내 체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거는 관광 특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편안히 쉬면서 지치거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거나 활력을 찾기 알맞은 장소, 휴양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용어 정의에서는 따로 안 나왔고요. 문제가 관광단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관광단지 대신에 문제가 관광특구, 관광특구에 대해서 나왔으면은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관광지로 되면은 1번이 보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1장 총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관광사업의 출제 비중이 74%나 됩니다. 여기서는 13문제 정도, 25문제 중에서 절반이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적인 거를 보면요. 통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종사원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3조에서 11조까지 통칙만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진흥법 3조에서 구분한 대분류, 왼쪽이 대분류, 왼쪽이 시행령 제2조로 보이는 세부분류표라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분류를 먼저 보시면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여행업 먼저 살펴볼까요? 여행업의 업무로는 이용 알선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3자가 매개하여 합의하는 거죠. 계약을 대리하거나 여행을 안내하거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요 4가지가 여행 업무고요. 세부 분류로 보시면은 일반, 국외, 국내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은 국내나 국외 여행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국외 여행은 국외 해외 여행을 하는 거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국내 여행은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다 일반 여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 숙박업은 호텔업하고 휴양 콘도미니멈업으로 나뉩니다. 호텔업이란 먼저 보시면은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이나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것을 호텔업이라고 한다. 호텔업의 종류를 다시 세부 분류로 보면 7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관광 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고요. 30실 이상을 말하고요. 수상 관광 호텔은 수상의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메어놓고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 호텔업은 한국 전통의 건축물 혹은 기와집을 하거나 아니면 온돌과 창호 등을 갖추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가족 호텔업은 가족 단위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여기는 취사도구가 있습니다. 20년 개정 법령 내용이 있으니까요. 특히 호텔 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의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장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소형 호텔업은 소규모 객실이 20에서 30실 정도고요.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광호텔하고 비슷한데요. 주된 이용 대상이 회원이나 공유자예요. 객실에 취사시설이 있고 관광호텔은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관광호텔하고 차별이 되고요. 가족 단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족호텔하고 유사를 하지만 시설이 좀 고급져요. 휴양 오락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있어서 가족호텔하고는 좀 다르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235개 콘도미니엄업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요.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레저 등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두 가지 중 이상의 시설과 관광 숙박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는데요.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고 때문에 큰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는 거를 큰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로 좀 많아 보이죠? 예, 이렇게 많아요. 예, 요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 휴양업은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 휴양시설 중 한 종류 시설을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휴양업은 1종하고 2종이 있는데요. 1종은 일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고 전문 휴양시설 중 2종류를 갖는 거고요. 2종은 관광 숙박업 시설을 갖고 있고 전문 휴양시설 중 2종류 시설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 숙박업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2종 같은 경우는 회원 모집이나 분양이 가능하다. 종합 휴양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밑에 있는 사진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는 2종 종합 휴양업, 호텔하고 골프장, 수영장 이런 시설이 다 호텔 말고도 2가지 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프장하고 수영장이 있다. 야영장업은 일반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이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반 야영장은 야영 장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이 있고요. 자동차 야영장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그런 공간이나 취사 이런 게 함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 유람선업을 보면 일반 관광 유람선업하고 크루즈업이 있는데요. 일반은 선박을 이용하여서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크루즈는 선박 안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관광 공연장업은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나 주류를 제공을 합니다. 워커힐쇼나 난타, 점프 이런 게 이제 공연장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방업,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숙박을 제공하는 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방업입니다. 한옥체험업은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포함이 됐고요. 한옥의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또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 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거죠. 국제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치를 운영하거나 이제 계획 준비 진행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업무죠.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서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카지노업, 이게 중요한데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을 하죠.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는 그런 업인데요. 유기시설, 유기기구 이게 뭐냐면은 이용자에게 재미나 즐거움, 스릴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놀이기구 있죠? 3가지가 있는데 종합, 일반, 기타 있는데 종합 유원시설업은요.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가 6가지 이상 있고요.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기준이 한 종류 이상, 이거는 6가지. 그 다음에 일반은 1가지,
기타 유언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없을 때. 그럼 관광 편의시설업을 좀 볼까요?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 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말합니다. 관광 사업 외에요. 관광 유흥응식점업은 한국 전통 분위기가 좀 나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 감상 등을 하거나 추는 것. 그 다음에 관광극장 유흥업은 무도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을 하고, 관광식당업은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 데 들어가실 때 보시면은 뭐가 써 있나, 여기가 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인지 아니면은 관광 유흥음식점업인지 관광식당업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순환버스업은요, 버스를 이용하여서 관광객에게 시내와 주변 그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거고요. 관광사진업은 관광객을 동행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동행하여 기념 사진을 촬영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관광사진업이라고 하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이나 안내시설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 펜션업은요,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펜션이라는 의미가 연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럽에서는 그 노인들이 여생을 연금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민박하고 같이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경영의 특징은 호텔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민박보다는 좀 비싸다, 요 사이에 보시면 됩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에도 존재를 한다. 관광계도업은 철도,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고요. 관광면세업은 보세 판매장에 특허를 받은 자, 해외 나가시면서 보시니까 넘어갈게요. 관광지원 서비스업은 잘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사진을 몇 장을 뒀는데요.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시설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종인데요. 등록이나 허가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렌트카 업체, 그러니까 관광객 대상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렌트카 업체나 아니면 기념품 가게 있죠, 요거라든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요새 많잖아요. 관광객을 수송으로 하는 운수 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도 관광 지원 서비스업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지금 관광 편의시설업에 많잖아요. 이걸 모든 것을 암기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큰 구조를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제한한 거는 한옥체험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하는데 신고 없이 지정이 가능한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옥체험업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에서는 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 기준에 부재하여서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옥체험업을 지정하는 업종인 그런 관광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을 한 거죠. 지정업종에서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등록업종으로 변경을 했다. 변경한 거에 따라서 면적이나 건축, 안전, 위생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가지고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2020년 4월 28일에 개정됐고,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종류의 한옥 체험업 해가지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광 편의 시설업에서는 이제 새로 된 개정에서는 삭제가 된 거죠. 이제 문제 또 풀어볼까요?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한옥 체험업, 이거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고요. 니은 호스텔업은 관광 숙박업이죠. 디귿 의료 관광 호텔업도 관광 숙박업이고요. 리을 관광객 이용 시설업. 그래서 답은 2번 이고요. 이 문제가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광객 이용시설에 관련돼서 다른 유형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른 거를 볼까요? 제가 보기로 5번까지 만들었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답은 바로 나오죠? 답은 바로 2번이죠. 일반 휴양업이죠. 이런 용어는 처음 봤죠?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1쪽부터 42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법규 노트는 5, 6, 7, 8쪽에 걸쳐서 나왔듯이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관광진흥법 2조에서 관광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했죠? 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라고 했죠. 등록 허가 지정, 신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등록은 여행업, 관광 숙박업, 그다음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4가지, 국제회의업까지 이렇게 있고요. 행정처분자 중요해요. 처분관청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지역관광협회냐, 이렇게 행정처분관청이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행정처분, 등록이냐, 허가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등록이라는 거는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직행위를 등록이라고 하죠. 허가는 뭐냐?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나 면허, 인가 이런 표현과 함께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관광 숙박업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한다가 되어 있죠. 허가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필요로 하는 거는 카지노업이 있고요.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는 종합유원시설업하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여기서 한다는 거고요. 신고는 행정관청의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이제 신고라고 하죠. 신고에는 카지노업 중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얘기를 한다거나 기타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 유원시설업 중에서 허가 변경 사항 중 경미한 거. 그래서 둘 다 경미한 거죠. 카지노도 그렇고 경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정은 관광서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의할 거는 한옥 체험업이 없어지고 앞장 보셨죠? 여기 등록에서 보시면은 등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게 이제 한옥 체험업이 등록에서 바뀌었고요. 한옥 체험업은 지정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기출문제 중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에 문제가 나오기도 했죠. 관광 편의 시설업에서 다 지정인데 지역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는 거는 관광 식당업, 관광 사진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이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관광 편의 시설업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이란 무엇일까요? 관광사업 등록이라는 게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실이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를 말합니다.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인데요. 즉 등록 대상인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다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이 있고요. 관광자의 성명, 주소 및 사업자의 소재지가 있습니다. 여행업하고 국제회의 기획업은 자본금을 등록 대상의 내용이고요. 관광 숙박업에는 객실수, 등급, 운영의 형태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법규 노트 8하고 9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전문 휴양업은 종합휴양업 등록 대상 내용인데요. 여기는 2종 종합휴양업에만 운영의 형태를 등록 대상에 하고요. 야영장업 3가지 종류, 부지, 면적, 시설의 종류, 1일 최대 수용 인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죠. 한옥 체험업 이게 이제 2020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4월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추가가 되었죠. 변경 등록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한옥 체험업에 보시면은 객실수하고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종류를 한옥 체험업에만 한정한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한옥 체험업에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시행 규칙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죠. 시행 규칙에서는 등록 대장에 대해서 객실 수라든가 한옥의 연면적, 편의시설의 연면적, 체험시설의 종류, 문화재로 지정된 등록 및 한옥 또는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인지 여부들을 체크한다 하는 거죠. 회의시설업이 요 10조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이제 신설 내용이고 이게 새롭게 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이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별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뭐죠? 네, 답은 1번이죠. 1번. 여행업 자본금이다. 다음은 허가 및 신고에 관련돼서 앞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카지노업은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원시설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 일반, 기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종합은 몇 가지? 6가지 이상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거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1가지 이상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두 개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허가? 특별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근데 기타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는 없는 거는 기타 유원시설업은 어떻게 신고를 한다 하는 거죠. 2019년 7번 문제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죠? 답? 네, 바로 나오죠. 카지노업이죠. 관광사업의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결재권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편의시설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정은 관광진흥법 6조에서 살펴봤죠.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어떤 거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한 거고 지역별 관광협회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이렇게 보시면 된다. 관광법규 10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14조에서 한옥체험업이 없어진 내용입니다. 한옥체험업이 관광궤도업, 그 다음에 관광면세업이죠. 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그래서 한옥체험업이 없어졌죠. 지정의 업종의 한계를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등록업종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19년 출제됐던 거예요. 문제 바로 읽으면서 나오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의 지정해야 하는 기관은 누구? 답은 바로 4번이죠. 지역별 관광협회다. 관광 편의 시설업 지정 기준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가지만 지역별 관광협회고 나머지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의 양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양수란 타인의 권리나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누가 이렇게 주면 받는 거죠. 관광사업의 양수를 이렇게 넘겨받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든가 채무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압류재산의 매가, 환가가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환가라는 거는 변제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재산을 돈으로 유동화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법령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2019년 12월 3일날 개정된 건데요. 관광사업의 양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요한 관광사업의 시설의 전부. 근데 여기서도 전부였는데 이 전부 내용이 예전에 없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뀐 거예요.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 논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줄이기 위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럴 때는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양수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휴양 콘도미니엄업 같은 경우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것은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라고 해서 이미 분양한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전부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는 경매나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답은 4번이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 관광사업의 보험 가입. 이거는 개정 내용은 없어요. 여행업을 등록한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 알선에 관련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죠. 관광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유지하여야 하는 거죠. 일반 및 국외 여행업, 기획 여행을 실시하려는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옆에 보시면은 기획여행인데 기획여행도 일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의 기획여행이 나눌 수가 있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은 왼편에 국내 여행, 국외 여행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여행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반 여행업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 매출 사업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은 2.5억이고요. 100억 이상이면은 10억을 예치를 해야 되고요. 1000억 이상이면은 15억 1000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여행일 경우에는 동일해요. 국외 여행이나 일반 여행업이나 50억 미만일 때는 2억으로 동일하고요. 그 이상에서는 50억에서 100억은 3억, 100억에서 1000억은 5억, 그리고 1000억 이상은 7억. 테이블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고요. 특히 일반 여행업의 기획 여행이나 아니면 일반 여행업은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출제 2천억 원인 일반 여행업자의 기획여행 1000억 이상이니까 답은 바로 나오죠. 7억입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